네, 안녕하세요. 박수진 선생님이고요. 오늘은 역함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함수의 역자는 뭐냐면요. 우리 옛날에 했었지, 그치? 반대로, 그쵸? 반대의 뜻이죠. 그죠? 반대의 뜻, 역자가 되게 될 거고요. 우리가 명제에서도 배웠잖아. 그쵸? 명제, 대우, 역 했을 때 역 배웠었죠. 그래서 역자라는 것은 거꾸로, 반대로의 뜻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역함수는 거꾸로 가는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역함수. 자, 함수 f가 있어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요. 자, f와 밑줄 칩시다. 반대 방향의 대응인 새로운 함수. 예, 새로운 함수를 얻을 수 있다면 이 반대 방향의 새로운 함수를요, 역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지금 f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f는 정의역 1, 2, 3에서 공역 a, b, c를 향해서 화살을 쏘고 있는 거죠. 그쵸? 자, 근데 이것의 역함수를 구해 본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 거꾸로 가는 거야. 그래서 y에서 x로 거꾸로 가는 거고, 거꾸로 대응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a가 2로 이렇게 대응이 되겠죠. 거꾸로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B가 1로 거꾸로 대응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C가 3으로 거꾸로 대응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역함수가 되게 되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F의 역함수를 기호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냐면 F라고 쓰고요. F 위에다가 조그맣게 첨자로 -1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f의 위에다가 첨자로 -1이라고 쓰면 이게 f의 역함수의 기호가 되게 되고, 이것을 f 인버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f 인버스라고도 읽어요. 인버스의 뜻을 이렇게 사전으로 보면은 반대의 뜻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역함수는 f 인버스다. 즉 f 인버스는 y에서 x로 가는 함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도 쓸 수 있겠죠?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f 인버스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역함수가 되게 돼요. 자, 그런데 괄호 2번 보시면 역함수는요, 언제나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정의역이 씁시다. 빠짐없이 화살을 쏘아야 되고요. 정의역이 한 번씩만 화살을 쏘아야 합니다. 자, 일단은 사실은 요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해야 우리가 함수가 된다라고 배웠잖아. 그치? 대응해서 함수가 되려면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고 배웠잖아. 정의역이 빠짐없이 한 번씩만 화살을 쏘아야 돼. 이게 돼야지 함수가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공역도 씁시다. 빠짐없이. 그 다음에 한 번씩만. 요거까지 됐을 때, 이것까지 다 만족하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네 개를 전부 다 만족을 했을 때, 그때 역함수까지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1, 2번만 만족을 하면 그냥 함수가 되는 거고, 3, 4번까지 다 만족하게 되면 역함수까지 존재하는 함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당구장 표시, 이런 상황 1, 2, 3, 4번을 모두 만족하는 함수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1대1 대응이라고 하는데, 용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요 네 가지를 전부 다 만족하는 게 1대1 대응이구나. 그래서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하는구나.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정의역이 빠짐없이 한 번씩만 화살을 써야 되고, 공역도 빠짐없이 한 번씩만 화살을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예, 문제 옆으로 가서 확인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집합 x, y, z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함수 3개가 있네요. 자, f란 함수가 있는데 f는요, x에서 y로 화살을 쏘고 있는 함수고요. 밑에 그림 있죠, 그쵸? 첫 번째 그림. g는요, y에서 z로 화살을 쏘고 있는 두 번째 그림의 함수고요. h라는 함수는 x에서 z로 화살을 쏘고 있는 이 함수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함수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을 때 f의 역함수가 존재하는지 한번 볼까요? f의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x의 모든 원소가 빠짐없이 한 번만 화살을 써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서 공역에 있는 4, 5, 6, 7도 빠짐없이 한 번씩 화살을 써야 되는데 쏘고 있나요? 아니죠. 누가 안 쏘고 있죠? 6이 안 쏘고 있죠. 그래서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죠? 왜냐하면 6 때문이다. 그렇죠? 6 때문에, 공역에 있는 6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두 번째 함수 볼까요? G란 함수인데요. 자, 얘가 역함수가 되려면, 일단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정의역에 있는, 정의역이 4, 5, 6, 7이죠.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한 번씩만 화살을 쏘고 있고, 그쵸? 그 다음 빠짐없이 화살 쏘고 있네요. 자, 그런데 Z에 대한 공역, 자, 이제 공역이죠. 공역의 원소를 거꾸로 쐈을 때도 빠짐없이 한 번씩만 쏘고 있나요? 아니죠. 5가, 지금 5가 몇 번 쏘고 있는 거야? 거꾸로 보내면 5가 2번을 쏘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5 때문에. 그러니까 대응이 될 때 X, 정의역 입장에서도 하나씩만, 그 다음에 공역 입장에서도 하나씩만 대응이 돼야 역함수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함수 H란 함수는 역함수가 종이 쳤죠. 자, H란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할까요? 아예 존재하죠. 정의역 X가 빠짐없이 한 번씩만 화살을 쏘고 있고, 공역에서도 거꾸로 보내면 한 번씩만 대응이 되는 거니까, 함수 H의 역함수는 존재하는가? 이거는 존재한다. 이거는 무리 없이 다 존재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역함수가 아무 때나 있는 건 아니다. 자, 됐고요. 자, 괄호 3번인데요. 괄호 3번 보시면 괄호 3번 보기 전에 요 밑에 있는 과제 프린트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과 같이 정의된 함수 f, x에서 y로 가는 건데요. 다음을 구하래. 자, f 인버스 3의 값을 구하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 f 인버스는 뭐예요? f를 거꾸로 쏘는 거잖아. 거꾸로. 그쵸? 지금 f가 x에서 y로 가는 이 함수가 이제 요 파란색으로 해볼게. x에서 y로 가는 이 함수가 f였다면 f 인버스는 어떻게 가는 거야? f 인버스는 거꾸로 가는 거죠. 거꾸로. 그쵸? y에서 x로 거꾸로 가는 거. 이거를 이제 f 인버스라고 하고요. 그럼 거꾸로 읽어볼까요? 자, 거꾸로 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간다 생각해야 되는 거지. f 인버스 3이면 3이 거꾸로 가게 되면 누구에게로 대응되게 되는 거냐면 4에게로 대응되는 거니까 4라고 쓸 수 있죠. 그렇죠? 얘는 4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냥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거꾸로 이렇게 가는 거, 거꾸로 이렇게 간다. 자, 그 다음에 f 인버스 4는 뭐가 되는 거예요? 4를 거꾸로 보내는 거죠. 4를 거꾸로 보내자. 4를 거꾸로 보내면 뭐가 되는 거냐면 1이 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f 인버스 5는요. 5를 거꾸로 보내는 거죠. 5를 거꾸로 보내면 뭐가 된다? 3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함수는 그냥 원래 함수를 거꾸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러면 f 인버스 6은 누가 될까요? f 인버스 6은 누가 될까요? 6을 거꾸로 보내는 거잖아. 그럼 뭐가 얼마가 되겠어? 그쵸? 2가 되겠죠. 얘는 2다라고 이렇게까지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더 풀어봤습니다. 자, 됐고. 자, 이제 다시 그 교재로 가서, 이제 개념으로 가서 괄호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괄호 3번이 별표입니다. 별표고, 자, 요걸 가지고서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출제하게 될 텐데요. 자, 볼게요. 함수 f가 있는데 x에서 y로 가는 함수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자, f 인버스의 인버스면 다시 f가 되게 돼요. 자,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인버스의 인버스면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냐면 요 두 개가 마치 그치 인버스의 인버스인 거잖아. 요 두 개가 마치 곱해서 1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1이 사라지는 거잖아. 그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1인 거잖아. 사라지게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버스의 인버스는 다시 f로 돌아가게 된다. 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이요. f 인버스와 f를 합성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합성함수니까 쓰기로는 f 인버스 합성은 그냥 괄호 쭉 풀린다 했죠. f x 합성함수 지난 시간 했던 거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얘는 실제로 뭐가 되게 되는 거냐면 x만 남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f를 먼저 합성하고 f 인버스 나중에 했어요. f 먼저 합성하고 f 인버스 y 했어요. 자, 이렇게 합성되겠죠. 합성은 그렇게 해도 누구만 남게 되는 거냐면 y가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냐면 인버스와 f가 합성이 되면 이 자체가 그냥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사라진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그냥 여기에 있는 x가 그냥 툭 튀어나옵니다. 여기 있는 y가 그냥 튀어나온다. 사라지고 있던 x가 그냥 튀어나온다. 여기 표시해 드릴까요? 있던 x가 그냥 뿅 하고 튀어나온다. 있던 y가 뿅 하고 튀어나온다 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옆으로 가서 문제 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함수 f가 있는데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시오. f 인버스 a. 인버스는 뭐다? 거꾸로 보내는 거. f가 지금 x에서 y로 보내고 있는 게 f이기 때문에 f 인버스는 얘를 거꾸로 보내야겠죠? 그렇죠? 거꾸로 보내는 게 f 인버스겠죠? 그럼 f 인버스 a죠? 요 a를 거꾸로 보내야겠네요. 요 a를 거꾸로 보내면 되는 거니까 누가 될까요? 1에 대응되게 되겠죠. 자, 괄호 2번입니다. 괄호 2번은 f 인버스와 f가 합성되어 있는데 이제 원래대로 쓰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f 인버스 합성이니까 f3하고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여기서 f3 구해볼까요? f는 정방향이죠. 정방향으로 3 가는 거지. 3 갔어. 그럼 누가 되는 거야? 얘는 b가 되는 거지. 이건 b라고 쓸 수 있고. 그러면 얘는 결국 누가 되는 거냐면 f 인버스 b가 되겠죠. 그럼 f 인버스 b는 다시 b를 거꾸로 보내는 거죠. 인버스니까. b를 다시 거꾸로 보내주면 다시 누가 되게 되겠어요? 다시 3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아까 외웠잖아. 어떻게 외웠어? 인버스와 f가 합성되어 있으면 f와 역함수가 합성되어 있으면 두 개가 어떻게 된다? 그냥 사라진다. 사라지고 누가 나온다? 여기 있는 3이 그냥 답으로 튀어나온다. 이렇게 기억하면 더 빨리 나올 수 있다고. 마찬가지예요. 괄호 3번 볼게요. 괄호 3번. 합성함수죠. 일단 f와 f 인버스가 합성되어 있고요. b입니다. 이렇게 될 거고. 그럼 f 인버스 b부터 해결할까요? f 인버스 b부터. 이건 거꾸로 가는 거죠. b를 거꾸로 보내. b가 계속 나오냐? b를 거꾸로 보내면 b를 거꾸로 보내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3이죠. 그래서 얘가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색깔이 0 오늘 요 b가 f 인버스 b가 얘가 3이 되게 되는 거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다시 f3이 되게 되는 거죠. f3이 될 텐데 f3은 뭐가 될까요? f3은 3을 다시 보내는 거죠. 3을 다시 보내면 뭐가 되는 거야? 다시 b가 되겠죠. b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냐면 사실상 f 인버스 f가 붙었다 합성됐다. 그럼 얘가 사라지게 되고 누가 나온다? 여기 알맹이에 있던 b가 바로 튀어나온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훨씬 빠르다고. 됐죠? 자, 해서 역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 역함수를 한번 직접 구해볼 거거든. 그래서 1대1 대응인 함수 y는 fx의 역함수 y는 f 인버스 x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시면 되는 거냐면요. 자, y는 fx는 주어진 식이 있을 거예요. 이건 주어진 식입니다. 이게 주어진 식이거든. 식이 주어질 거야. 주어진 식이 이렇게 딱 있으면 그때 x와 y를 서로 바꾼다. x와 y를 서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바꾸면 여기 있던 x가 여기 x로 가겠죠. 여기 있던 y는 여기 y로 가겠죠. 그렇죠? 바뀌었죠? 그 다음에 그 바뀐 식을요. y는 꼴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자, 핵심은 이겁니다. x와 y를 뭐한다? 서로 뭐한다? 바꾼다. 그 다음 식을 고친다. 어떻게? y는 꼴로 고치면 끝나게 돼요. 한번 풀어볼까요? 무슨 말인지?
자, 함께 해결하기입니다. 자,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래요. 자, 역함수는 첫 번째 어떻게 한다? 첫 번째 x와 y를 뭐 한다? 바꾼다. x와 y를 바꿔줘야 됩니다. 써보자. 그럼 바꾸면 뭐가 되는 거야? 바꾸면 x는 2y 플러스 1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였어요? 얘를 y는 바꾼 식을 y는 꼴로 정리하는 거죠. y는 꼴 정리할게요. 그럼 이 식을 y는 꼴로 정리합시다. 그럼 넘기면 일단은 2y는 넘기면 x-1 되고, 따라서 y는 2로 나눠줘야겠지?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얘가 바로 역함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f 인버스 x가 되게 돼서 f 인버스 x는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문제 2번입니다. 다음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자, 첫 번째 어떻게 하자? 첫 번째 x와 y의 자리를 바꾼다. 바꿔봐. 그럼 x는 3y 마이너스 1이죠. 이 식을 y는 그걸로 고치면 됩니다. 그럼 3y는 넘어가면 x 플러스 1 될 거고요. 얘는 y는 고쳐주면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1 x 플러스 3분의 1. 얘가 바로 역함수가 되게 돼서 따라서 역함수 f 인버스 x는 3분의 1 x 플러스 3분의 1입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괄호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의 역함수를 구해라. 그럼 역함수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y 플러스 2 xy 자리 바꾸고요. y는 고치기 위해서 넘겨주면 2y는 이걸 넘어갔으니까 x 넘겨줘야죠.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게 되고요. 그러면 y는 2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1이 되게 됩니다. 얘도 역함수고요. 얘를 조금 더 멋있게 역함수 표현을 좀 더 멋있게 f 인버스 x다라고 구체적으로 이게 역함수야 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둘 다 답입니다. y는 써도 괜찮고 f 인버스 x는 이라고 써도 괜찮아요. 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y는 얘로 써도 괜찮고 f 인버스 x는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둘 다 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게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중단원 3번 문제를 풀 텐데요. 이게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보면 1차 함수 fx에 대해서 f 인버스 2가 1이고요. f 인버스 5가 b일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할 거거든. 자, f 인버스가 나왔다는 건 역함수가 나왔다는 거잖아. 자, 그래서 지금부터 얘를 풀 건데 두 가지 방법으로 풀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1번인데요. 방법 1번은 뭐냐면 지금 역함수가 등장했기 때문에 직접 역함수를 구해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f 인버스 2가 1이다. f 인버스 5가 b다 라고 했기 때문에 직접 역함수 f 인버스 x를 구하는 겁니다. 자, 해보자. 자, fxn으로 시작하는 거잖아. 이 fxn으로 시작이 될 때는 이 fx를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다라고 했냐면 얘를 y는으로 쓸 수도 있다고 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을 y는 3x 플러스 a다 라고 이렇게 써놓고 직접 역함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의 역함수는 뭐가 되는 거야? x는 3y 플러스 a가 되는 거지? 근데 y는 꼴로 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3y는 x 마이너스 a가 되게 될 거고, 그러면 y는 얘는 3분의 1 x 마이너스 3분의 a인가요? 3분의 1 a도 괜찮고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렇죠? 3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바로 역함수가 되게 되고요. 이 역함수는 이렇게도 쓸 수 있다고. f 인버스 x라고도 쓸 수 있다고요. 얘가 3분의 1 x 마이너스 3분의 a. 이게 바로 역함수가 되게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f 인버스 2가 1이라고 했으니까 f 인버스 2를 한번 구해봅시다. f 인버스 2는 뭐냐면
여기 x 자리에 2가 들어온 거잖아. 그럼 여기에도 2를 넣어주면 되겠지. 그럼 써볼까? 그럼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a가 그게 얼마다? 문제에서 1이래. 그럼 a 값 구하면 되겠죠? 얘를 계산해 주면 요거 뭐 3으로 통일한다 생각해도 괜찮고 3분의 그쵸? 3분의 아니면 그냥 계산합시다. 이거 넘어가면 얘는 3분의 a가 될 거고 요거 넘어오면 마이너스 3분의 1인가요? 3분의 2에서 마이너스 3분의 3 빼는 거니까 따라서 a는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을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조건 또 하나 있었죠? 뭐가 있었어? F 인버스 O가 B입니다 라는 조건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F 인버스 B도 마찬가지겠지? 여기가 5 들어오는 거니까 X자리 5 들어오는 거니까 5 넣어주면 되겠네? 그러면 3분의 5인가요? 3분의 5. 그 다음 마이너스 3분의 A가 마이너스 1이었잖아. 그럼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3분의 6이 돼서 약분하면은 2가 되겠죠. 근데 이게 얼마다 문제에서 B다라고 했으니까 B는 2고요. A는 마이너스 1이다가 최종 답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쵸. 굉장히 복잡하고 좀 어렵죠. 그쵸? 직접 역함수를 구해봤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입니다. 방법 두 번째. 자, 방법 2번은 어떤 방법을 이용할 거냐면요. 역함수를 직접 구하지 않고 역함수의 성질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함수의 성질 어떤 걸 이용할 거냐면 아까 배웠잖아. F와 F 인버스를 합성을 했어. 그것을 합성을 했으면 그쵸?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F 인버스 A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쵸? 이게 어떻게 된다고? 이게 사라지는 거니까 얘도 사라진다라고 배웠지. 그래서 얘는 뭐가 됐다? A가 됐다. 이 사실을 이용할 겁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F 인버스와 F를 합성을 했어요. 뭐 그걸 B라고 할까요? 그럼 얘는 합성하면 F 인버스 FB가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지. F 인버스와 F가 합성됐으니까 사라져서 결과가 뭐가 나오는 거냐면 B가 된다라고 했잖아. 이 성질을 이용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가보면 자, fx가 이렇게 있죠. y는 3x 플러스 a 하고 이렇게 있고요. 써볼게요. 문제를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fx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3x 플러스 a라고 했고요. 3x 플러스 a라고 했고요. f 인버스 2가 얼마라고 했냐면 1이고요. 그렇죠. 얘가 1이고 그 다음에 F 인버스 5가 B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A, B값 구하라는 게 문제죠. 그쵸? 문제를 썼습니다. 다시 한번. 자, 그러면 여기서 뭘 가져오는 거냐면 먼저 요 식을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가지고 와서 자, F 인버스 2가 지금 얘가 1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서 양변에 F를 취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똑같이 취해 줄게요. 똑같이 취해 줬기 때문에 등식은 그대로 성립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F와 F 인버스가 합성됐기 때문에 얘네 두 개가 사라져요. 그래서 이 식이 굉장히 예쁜 식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는 거야? 여긴 2만 남잖아. 그러니까 2는 F1이다 라는 굉장히 간결한 식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두 번째 식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이 두 번째 식 얘도 가져와서 보겠습니다. F 인버스 5가 얘가 B다라고 한 거잖아. 자, 똑같이 양변에 F를 취해 주겠습니다. F를 취해 주게 되면 똑같이 F를 취했기 때문에 등식은 여전히 성립하고요. 똑같이 F를 씌워줬으니까. 그럼 여기 있는 F와 F 인버스는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되게 간결한 식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5는 FB입니다 라는 이런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끝났네요. 그러면 따라서
자, F1이 2다라는 식을 얻었잖아. 그럼 F1은 여기 아까 fx가 이거라며. 그럼 x자리 대신에 1 집어넣는 거잖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3 곱하기 1 플러스 a가 돼서 4 플러스 a가 돼서 이 결과가 2니까 따라서 a 값은 누가 나오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 나올 거고요. fb가 이번엔 5라며. 그러면 b 넣으면 되겠죠? 여기 x자리에 b 넣어주게 되면 3b 플러스 a인데 a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2 들어오겠죠? 이게 문제에서 얼마가 fb가 얼마라고? 5라고. 그러니까 얘가 5입니다가 되는 거니까 계산해주면 얘는 3b는 뭐 틀렸나요? A 값이 틀렸나요? 아, A 값이 틀렸네요. 여기가 지금 4가 아니라 3이죠. 3. 죄송합니다. 3 플러스 A가 되는 거,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FB도 다시 쓰겠습니다. 죄송해요. FB가 누가 되는 거냐면 fx 자리에다 B 넣으면 되는 거니까 3B 플러스 A인데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요 결과가 아까 초록색 글씨 FB가 5라며. FB가 5니까 얘가 5입니다가 되게 돼서 그쵸? 계산하면 3B는 6이 되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B값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2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법 1번과 방법 2번의 답은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어떠신가요? 방법 1번하고 방법 2번 중에 뭐가 더 쉬운가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방법 2번이 더 쉽고요. 방법 2번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계산 실수가 더 적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를 알고 있으면 훨씬 쉬워요. 저는 이게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방법 1번이 조금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계산할 게 많기 때문에 그래. 뭐 방법 1번도 좋고 방법 2번도 좋습니다. 둘 다 알면 더 좋겠죠. 네, 방법 1번도 방법 2번도 다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방법 2번에 있는 요 성질 있잖아. 역함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를 풀면 훨씬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과제 프린트 나눠줄 건데 그 과제 프린트에 나와 있는 거를 풀 때는 방법 2번이 압도적으로 쉬워요. 그래서 방법 2번에 대한 연습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역함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죠.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빠짐없이 한 번씩만 다 써야 된다. 정의역도 공역도. 그리고 역함수는 거꾸로 가는 거다. 그리고 특히 역함수의 성질 배웠고요.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방법. x와 y 자리 바꿔서 y는 골로 고친다까지. 자, 오늘 수고 너무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안녕.